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한양 제일의 주먹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싸움판에서나 통하는 별명이었지요. 주막 평상에만 앉으면 세상 물정 모르는 순둥이가 되는 이 사내의 진짜 이름은 억새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입만 열면 청산유수여, 눈만 깜빡이면 처녀들이 쓰러진다는 자칭 한양 최고의 풍류나마. 그의 하나뿐인 중마고 만석이 있었습니다. 이복의 억새, 자네는 어찌 그리 주량이 약한가? 사내대장부가 막걸리 한 사발에 얼굴이 복숭아처럼 달아올라서였으나 이래서야 내 어찌 자네와 큰일을 도모하겠는가? 시끄럽네. 나는 힘쓰는 일이라면 자신이 있으나 이 술이란 것은 영 적성에 맞지 않아. 그보다 자네야말로 어제 기방에서 외상값이 밀렸다며 쫓겨났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어찌 일이 태평한가? 쯧쯧, 억새 자네는 그래서 안 되는 걸세. 외상값은 장차 큰 상단 행수가 될 이 만석이가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세. 지금 내게 술 한 잔을 외상으로 주는 주모는 훗날 내게 금덩이를 받게 될 것이란 말이지. 이게 바로 선투자 후수익이라는 고상한 장사 수완일세. 알겠는가? 도통 무슨 소린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자네는 말 하나는 참으로 번지르르하단 말이야. 그때 주막 안에서 시비가 붙어 험악한 사내들이 멱살잡이를 시작했는데 주모가 울상이 되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손님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러시면. 그때 억새가 한숨을 푹 쉬더니 자리에서 일어서며 만석에게 말했습니다. 만석아, 술값은 자네가 내게 잠시 마당 좀 쓸고 오겠네. 그래야 내 친구지. 너무 아프지 않게 살살 쓸어주게나. 억새가 성큼성큼 주막 안으로 들어가자 잠시 후 쿵, 헉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나왔고 만석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막걸리를 마저 마셨지요. 두 사람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다가 길을 잃고 폭설까지 만난 어린 만석이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을 때 그를 구해준 것이 바로 억새였지요. 으엉엉, 어머니 너무 아파요. 무서워요. 뚝 그쳐. 사내 놈이 겨우 이까짓 거로 울긴 왜 울어? 내가 업어줄 테니 꽉 붙잡기나 해. 너는 누구야? 나는 억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산에선 제일 가는 사냥꾼이셔. 이 정도 누는 비도 아니야. 자, 간다. 어린 억새는 비틀거리면서도 끙끙대며 만석을 업고 눈속을 뚫고 나아갔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친형제보다 더한 사이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목숨을 나눈 우정이었기에 억새는 만석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허나 그 단단해 보이던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만석이 눈물로 호소하며 찾아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억새야, 나 좀 살려주게. 이 사람아, 또 기방에서 쫓겨나기라도 한 겐가? 아니세, 내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네. 한양 비단 상단의 행수 어른께서 내 수완을 높이 사시어 청나라로 가는 무역선에 나를 끼워주시겠다 하셨네. 인삼과 비단을 가져가 내다 팔면 미천의 20배는 좋게 남는 장사라 하더군. 모시, 청나라 무역선. 그거 참으로 엄청난 기회로구나.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행수 어른께서 내게도 미천을 보태라 하시는데 내 수중에 엽전 한 푼이 없지 않은가. 사흘 뒤면 배가 떠난다는데 사흘 안에 미천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만다네. 그날 밤 만석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만석은 억새의 집으로 달려가기 전에 우연한 기회로 상단의 행수와 독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네의 언변은 쓸만하나 장사란 신용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법. 자네가 미천 한 푼 없이 어찌 큰 장사를 하겠다고 나서는가? 행수 어른, 제게는 목숨과도 같은 친구가 하나 있사옵니다. 그 친구에게는 비록 작으나 아비에게 물려받은 땅이 있으니 그것을 담보로. 그때 행수 어른이 만석을 말을 자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친구의 재산이 자네 것인가? 딱 사흘 주겠네. 미천을 마련해 오지 못하면 이번 일은 없던 것으로 하게. 그렇게 행수 얼른과 독대 후 만석은 그날 밤 억새에게 달려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로 호소한 것이었지요. 억새야, 제발 우리의 의리를 생각해서 딱 한 번만 1년 안에 10배로 갚겠네. 억새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왔는데 상자 안에는 땅 문서와 함께 낡았지만 기품이 느껴지는 작은 은비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비녀가 언젠가 너에게 귀인을 데려다 줄 게다. 어머니, 제가 지금 잘하는 짓일까요? 친구를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어머니의 유품을 지켜야 합니까? 하지만 만석이 저놈이 저리 애원하는데 내 어찌 사내대장부로 태어나 친구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한참을 망설이던 억새, 이내 결심한 듯 땅 문서를 꺼내 만석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네를 믿겠네. 대신 이 맹세는 잊지 말게. 만약 자네가 나를 배신한다면 나는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 자네의 심장을 뽑아낼 것이야. 걱정 말게, 친구. 이 만석이가 어찌 자네를 배신하겠는가? 그렇게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석은 한양 제일의 거상이 되었지만 억새를 찾지 않았고 땅을 잃은 억새는 술과 주먹질로 세월을 보내는 폐인이 되어버렸지요. 결국 한양으로 올라온 억새는 만석의 집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마침내 그와 마주하게 됩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갯뼈다귀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기웃거리는 게냐? 썩 물러가라! 나는 이댁대감, 박만석 어른의 고향 친구일세. 시골에서부터 천리 길을 걸어왔으니 잠시 얼굴이라도 뵙게 해주게나. 하! 대감님 친구라고 사칭하는 거렁뱅이가 하루에도 12명은 찾아온다. 내놈 같은 촌뜨기가 어찌 우리 대감님의 벗이란 말이냐? 당장 썩 꺼지지 않으면 내놈의 팔다리를 부러뜨려 줄 것이야! 그때 최고급 비단옷을 입은 만석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대문을 나서다 억새를 발견했지만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아무런 표정 없이 지나치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석아, 박만석, 정녕, 나를 잊었는가? 나일세, 억새, 자네 친구, 억새. 만석은 귀찮다는 등 미간을 찌푸리며 억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글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당신처럼 험한 몰골을 한 이는 없는데 어디서 나를 사칭하는 것이오? 행색을 보니 밥이라도 한술 얻어먹을까 하여 옛 인연을 파는 모양인데 내 그대 같은 자를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오. 뭐시라고? 이놈아, 내 놈의 두 귀마저 부귀영화에 멀어버렸느냐? 4년 전 그 밤 내 앞에서 흘리던 눈물과 함께 내 놈의 의리도 다 말라버렸단 말이냐? 내게 땅 문서를 받아가며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던 그 맹세는 어찌하고? 아, 억새로구나. 아이고, 친구. 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나는 자네가 고향에서 잘 살고 있는 줄로만 알았지. 어찌 이리 험한 몰골이 되었는가? 지금 그게 할 소리인가? 약조했던 1년은 벌써 4년이 지났다. 그동안 서신 한 통 없던 내 놈이 이제 와서 나를 보고 무슨 꼴이냐니. 오해일세. 친구, 내가 어찌 자네를 잊었겠는가? 장사를 하다 보니 풍랑도 만나고 도적대도 만나 자네가 준 미천은 안타깝게도 망망대해에 던진 돌멩이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네. 나도 구사일생으로 겨우 목숨만 부지하여 이만큼 상단을 읽은 것이야. 자네를 뵐 면목이 없어 차마 찾아가지 못했던 걸세. 거짓말 마라. 내 놈 눈빛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욕심으로 번들거리는 그 눈 말이다. 정녕, 내 놈은 나를 속인 것이냐? 하, 속였다니. 말이 심하구나. 이놈 억새야.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은 여전하구나. 장사라는 것이 본디 속고 속이는 전쟁터와 같은 것이거늘 자네처럼 어수룩해서야 어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겠는가. 그럼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생각이었더냐? 이용이라니. 나는 오히려 자네에게 큰 가르침을 준 것이야. 맹목적인 의리 따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말일세. 생각해보게. 자네 그 물같은 성질에 돈이 있었다면 진작 노름판에서 다 날리고 객사라도 했을지 누가 아나? 내가 자네 대신 그 애군을 받아준 셈이야. 이 또한 자네를 위한 내 깊은 뜻이었거늘 그걸 몰라주니 섭섭하구먼.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억새가 주먹을 휘두르며 만석에게 달려들자 기다렸다는 듯 하인들이 그를 붙잡아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리석은 놈! 예정을 생각해서 좋게 타일러 주려 했거늘 어디서 행패야 행패가! 여봐라! 저놈의 다리 한쪽을 부러뜨려서라도 다시는 이 한양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라! 문지기들은 억새를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웅장한 대문이 억새의 절망을 비웃듯 굉음을 내며 버텼습니다. 잠시 뒤
인적 드문 한양의 어느 골목길. 차가운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친구에 대한 믿음, 인간에 대한 의리. 억새가 평생 지켜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늘마저 그의 편이 아닌지 차디찬 겨울비는 그의 찢어진 상처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만서가 이 천하의 몹쓸 놈아, 내 놈이 어찌 나에게 하늘이시여 보고 계십니까? 평생 의리 하나 믿고 살아온 제게 어찌 이런 시련을 내리시나이까? 차라리 그날 밤 자네를 따라 나서지 말았어야 했거늘. 이리 살아서 무엇하나. 모든 것을 잃은 억새의 귓가에 희미하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그 비녀가 너에게 귀인을 데려다 줄 것이다. 과연 이대로 억새의 인생은 끝이 나는 것일까요? 그의 꺼져가는 의식 너머로 젖은 집신이 다가오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은 골목 어귀에서 작은 주막을 하는 여인, 월향이었습니다. 아이고, 웬 사람이 이리 쓰러져 있누? 행색을 보니 필시 좋지 않은 일을 당한 모양인데 저 손에 쥔 것은 비녀인가? 괜한 일에 엮였다가 봉변을 당할지도 모를 일이야. 그냥 지나가야지. 아니,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찌 사람 목숨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간단 말인가? 나를 버리고 모른 척한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지. 굶주리고 병든 이를 외면하는 것은 짐승이나 할 짓이거늘. 여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이대로 길바닥에서 얼어 죽을 셈인가. 이보시오. 내 말 들리는가. 얼마나 지났을까? 억새는 희미하게 풍겨오는 구수한 밤냄새와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에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보인 것은 낯선 방의 천장이었고 그의 몸은 깨끗하게 닦여진 채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독한 악몽에서 깨어난 듯 그는 한동안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지요. 움직이지 마시오. 상처가 덧날라. 일단 이것부터 좀 드시게. 월향이 뜨끈한 김이 오르는 국밥 한 그릇을 억새 앞에 놓자 억새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월향과 국밥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누구여? 어찌하여 나를? 나는 이 주막의 주인이오.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네. 값비싼 약값이라도 청구할 셈이오. 내겐 땡전 한 푼 없으니 괜한 인정 베풀었다가 손해보지 말고 당장 나를 내치시오. 험한 꼴을 당했어도 자존심 하나는 장승처럼 꼿꼿하구먼. 겉모습은 이리 망가졌어도 눈빛만은 아직 살아있어. 됐으니 어서 들기나 하시오. 밥값은 나중에 몸성이 나으면 일로 갚으면 될 것 아니오. 이 주막에 사내 손이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 걱정은 붙들어 매고. 그날 이후 억새는 월향의 주막에 머물며 묵묵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쓰는 일부터 산에 올라가 장작을 패고 낡은 주막의 기둥을 고치는 일까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의 몸은 쉼없이 움직였지요. 불같던 성민은 어디 가고 과묵하지만 성실한 그의 모습에 월향은 날마다 새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억새 역시 월향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짐승처럼 날뛰던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받고 있었지요. 이보게, 잠시 쉬어가며 하게. 그러다 몸 상하겠네. 이 정도 일이야 일도 아니오. 그저 신세 지는 것이 미안할 따름이지. 부인 덕에 목숨을 건졌는데 이 정도 일로 어찌 은혜를 다 갚겠소. 신세라니 자네 덕에 올겨울 뗄감 걱정은 없게 생겼는데 오히려 내가 고맙지. 얼굴빛도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구먼. 흉터는 남았지만 자네다운 기골이 엿보여. 다 부인 덕분이오. 그날 밤 부인의 국밥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지난 일은 그만 잊게.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것 아니겠나.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억새의 몸과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유난히 달이 밝던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상에 마주 앉아 조촐한 술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맑은 막걸리 몇 순배가 오가자 그동안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한양에는 무슨 일로 갔던 겐가? 묻지 않으려 했으나 자네 눈에 설이 나니 너무도 깊어 보여서 혹여 내가 도울 일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묻는 걸세. 억새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사내가 있었소. 나에게는 형제와도 같고 내 목숨과도 같았던
억새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이야기를 하는 내내 그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렸고 눈에는 다시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놈만 생각하면 지금도 이 속에서 천불이 난다오. 내 언젠가 반드시 그놈을 찾아가 찢어 죽이고 말 것이야. 나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 혼인 날짜까지 잡아놓고 함께 평생을 살자 맹세했던 정인. 허나 그는 더 부유한 가문의 여식에게로 떠나버렸소. 나는 그저 버려진 셈이지. 부인께서도 그런 몹쓸 일이 있었구려. 처음엔 죽고 싶을 만큼 원망스러웠네.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지. 허나 세월이 약이더군. 이제는 그저 내 복이 거기까지였나 보다 하고 맘 편히 생각하며 살고 있어. 자네 또한 억울한 마음이야 오죽하겠나만 그 분노에 자네 인생을 더는 갉아먹히게 두지는 말게. 자네는 그리 쓰러지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두 사람은 말없이 술잔만 기울이며 서로의 상처를 확인한 두 사람의 눈빛이 깊게 마주쳤습니다. 달빛을 받은 월양의 얼굴이 유난히 희고 아름다워 보였지요. 오늘 밤은 유난히 달이 밝구려. 그러게나 말일세. 밤바람이 차니 이만 들어가 쉬시게. 월양이 먼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려다 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억새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지요. 그런데 객이 잠자리가 추울까 걱정이 돼요. 억새는 월양의 말에 담긴 깊은 뜻을 알아채고 천천히 일어나 월양에게 다가가서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투박하고 따뜻한 손으로 조용히 감싸주었지요. 부인, 빠르게. 내 비록 지금은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 신세지만 그래도 괜찮겠소? 월양이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억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품는데 어찌 재물을 먼저 헤아리겠는가. 나는 자네의 그 우직한 마음 하나면 족하네. 그렇게 두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섰지만 막상 억새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월양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왜 그리 쳐다만 보고 있는 겐가. 부인이 너무 고와서 내 같은 놈이 손을 대기에는 너무 귀한 분이라 꿈인가 싶어서 그러오. 꿈이 아니네. 오늘 밤 이 방에는 자네와 나 둘뿐이야. 이리 와 앉게. 내가 술이라도 한 잔 더 따라주겠네. 이 술은 내가 가장 힘겨울 때 혼자서 몰래 마시던 술일세. 오늘은 자네와 함께 나누고 싶구먼. 지난날의 아픔은 이 술잔에 모두 털어버리고 내일부터는 좋은 일만 생각하기로 하세. 부인, 네. 다시는 부인 눈에 눈물 흐르게 할 일은 없을 것이오. 이 목숨을 걸고 약조하리다. 그 말 한마디면 되었네. 월양이 억새의 빈 잔을 받아 내려놓고는 조용히 자신의 옷고름을 조용히 풀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은은하게 비추는 그 밤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메웠고 그렇게 두 사람의 길고 긴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억새의 밥상 위에는 정갈하게 붙여진 계란 고명이 올라와 있었고 돛돌 위에는 두 사람의 집신이 처음으로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보게. 잠시 쉬어가며 하게. 그러다 점심 먹기 전에 쓰러지겠네. 부인, 나 이리 주막이 일만 도우며 살 수는 없소. 그게 무슨 말인가? 어젯밤 일 때문에 혹여 내게 부담이라도 느끼는 겐가? 아니오, 그런 것이 아니오. 오히려 부인 덕에 새로운 용기를 얻었소. 다시 시작해 보려 하오. 장사를 말이오. 지난날 만석이 놈에게 속아 모든 걸 잃었지만 그놈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장사수완이었소. 비록 지금은 가진 것이 없으나 이 두 주먹과 이제는 부인께서 곁에 계시니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소. 월양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작 그런 마음을 먹었어야지. 내가 가진 돈이 많지는 않으나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비상금이 조금 있네. 미천으로 삼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야. 그러니 걱정 말고 뜻한 바를 펼쳐보게. 부인, 정말 고맙소. 이 억새 반드시 성공하여 부인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여인으로 만들어 드리겠소. 그렇게 또다시 세월이 흘러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월양의 작은 주막은 이제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월양 상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천 한 푼 없이 시작한 억새가 이렇듯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땀과 월양의 지혜, 그리고 하늘이 도운 운명적인 기회가 함께했기 때문이었지요. 억새와 월양의 상단이 크게 성장하기 2년 전 보따리 장사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억새의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이곳에? 아들아, 평생 의리를 지키며 살아온 내 마음이 기특하여 하늘이 선물을 내리는 것이다. 허나 명심하거라. 큰 재물은 사람을 시험하는 법이니 결코 처음의 마음을 잃어서는 아니 된다. 아버지는 말을 마치자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꿈이었나? 너무도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억새는 아버지가 가리킨 그 산과 절벽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지요. 그는 월양에게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월양 또한 이는 필시 하늘이 주신 기회라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서방님,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주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미천을 조금 마련해 드릴 테니 사람들을 꾸려 그 산으로 떠나보십시오. 그렇게 산으로 떠난 억새는 꿈에서 본 그 절벽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전설의 약초 혈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혈삼은 나라의 큰 어른이었던 영의정 대감의 지병을 낫게 하였고 억새는 그 공으로 큰 상을 하사받아 월양 상단을 일으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던 것이지요. 서방님, 일이 큰 돈이 생겼으니 이제는 좀 편히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부인. 이제 시작일 뿐이요. 돈은 돌고 돌아야 더 큰 돈을 부르는 법. 이 돈으로 우리는 북방의 오랑캐와 교역을 틀 것이요. 그들이 가진 질 좋은 모피와 약재는 한양에서 금값보다 더 비싸게 팔릴 것이니. 하지만 국법으로 금지된 밀무역은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자칫하다간 목숨은 물론이고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인의 지혜가 필요하오. 대감들에게 뇌물을 먹여 뒤를 봐달라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비겁한 짓은 하고 싶지 않소. 우리는 정직하게, 그러나 누구보다 영리하게 장사를 할 것이오. 억새의 뚝심과 월양의 기지가 더해지자 월양 상단은 날개 돋친 듯 번창했습니다. 억새는 배신으로 얼룩진 과거를 교훈 삼아 한 번 맺은 신용은 목숨처럼 지켰고 월양은 주막을 운영하던 수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상단을 굳건히 꾸려나갔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마침내 한양 제1의 거상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억새가 인부들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을 때 행색이 몹시 남루한 사내 하나가 비틀거리며 다가와 억새의 발치에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나리, 제발 밥 한 술만, 아니, 일자리라도 줬사오니 이 비렁뱅이 좀 거두어 주십시오. 살 밤낮을 굶었더니 이젠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 순간 뼈만 앙상하게 남고 성성한 얼굴은 단번에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억새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지요. 고개를 들라. 어디서 왔는가? 한양에서 장사를 하다 풍랑을 만나 모든 것을 잃고 이리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리. 여봐라. 저 차에게 우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내어주고 마구간이라도 좋으니 잠자리를 마련해 주어라. 내일부터는 마당 쓰는 일부터 시키도록 하고. 아이고, 나리,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만석은 월양 상단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억새는 그에게 고된 마구간 일을 시키면서도 묵묵히 그를 지켜볼 뿐이었지요.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쉬이 변하지 않는 법. 만석은 고된 일을 힘들어하며 틈만 나면 다른 일꾼들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억새 부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쯧쯧, 저 주인마님은 얼굴은 반반하게 생겨가지고는 어찌 저리 무뚝뚝하고 인정머리가 없는지. 밥 한 그릇 떠달라 했다가 구박만 받았네. 쉿, 누가 듣겐데. 우리 대감님 성미가 불같으신 건 자네도 알지 않는가? 대감은 무슨, 내가 듣자 하니 저 양반도 원래는 시골뜨기 촌놈이었다더군. 운 좋게 돈벼락을 맞으니 아주 왕이라도 된 줄 아나봐. 두고 보게, 저런 졸부는 오래 못 가는 법이야. 내 언젠가 기회만 닿으면 이 정도 상단쯤이야. 사람의 악한 본성은 기회를 만나면 기어이 고개를 드는 법일까요? 그런데 며칠 뒤 억새가 큰 거래를 위해 잠시 도성을 비운 날이었습니다. 그 틈을 노린 만석은 월양이 홀로 있는 방으로 찾아와 비열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은 무식하게 생겼는데 어찌 이 마누라는 이리도 곱고 야들야들하게 생겼는지. 내 그동안 내년의 가슴이며 엉덩이를 몰래 훔쳐볼 때마다 얼마나 꼴렸는지 모를 거다. 오늘 내 몽둥이의 매운맛을 제대로 보고 나면 나 없이는 못 살 거다. 잠이 든 월양의 이불을 걷어내고
그녀의 속옷처고리에 손을 넣어 복숭아 마냥 탐스러운 것을 움켜쥐자 월양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인가? 썩 물러가지 못할까? 마님, 어찌 이리 쌀쌀맞게 구시오. 내가 다 알고 왔소이다. 마님도 과거에 정인에게 버림받은 아픔이 있다고. 그러니 이 외로운 몸, 오늘 밤 마님께서 좀 달래주시면 어떻겠소? 내 이놈, 지금 제정신이냐? 왜?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소? 무식한 대감보다는 내가 낫지 않소? 그놈은 무식한 촌놈이지만 나는 한때 한영을 주름잡던 몸이란 말이오. 대감이 잠시 자리를 비웠으니 오늘 밤 나와 함께 즐겨봅시다. 어차피 그놈도 모를 일 아니오. 만석이 음흉하게 웃으며 월양을 올라타고 자신의 그것을 꺼내려는 순간 뒤에서 억새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우지 못할까? 네, 대감님. 이건 오해입니다. 마님께서 저를 먼저 유혹하시어 어쩔 수 없었사옵니다. 만석이 내 이놈 닥쳐라. 내 놈의 그 얄팍한 거짓말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억새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만석은 그제야 눈앞의 대감이 누구인지 깨달았지요. 억새. 자네가 어찌 대감이 되었는가? 말도 안 돼. 시골뜨기 촌놈인 내가 어찌. 억새는 만석의 멱살을 짐승처럼 낚아채 마당으로 끌고 나가 내동댕이 쳤고 만석은 상황 파악이 된 듯 태도를 바꿔 울며불며 땅바닥을 기며 외쳤지요. 억새야. 내 친구 억새.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때는 정말 눈이 멀었었네.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 주게. 예정? 내 놈 입에서 감히 예정이란 말이 나오는가? 네. 내가 그때 자네를 모질게 내쳤던 것은 사실은 다 자네를 위한 것이었네. 자네 그 불같은 성미를 그대로 두었다간 큰일을 당할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악역을 자처했던 것이야. 보게 내 덕에 자네가 이리 큰 인물이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 내 공도 조금은 생각해주게. 공? 내 놈에게 공이 있단 말이냐? 그때 억새가 만석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며 말했습니다. 닥쳐라. 내 놈이 내게 한 짓은 10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다. 허나 내 아내, 내 여인에게 손을 대려 한 그 죄만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 순간 억새가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던졌는데 그의 등에는 오래된 흉터들이 선명했지요. 이 상처들이 무엇인지 아느냐? 9년 전 겨울 내 놈의 집 앞에서 내 놈의 하인들에게 맞았던 흉터다. 나는 그날 이후로 평생을 비오는 날이면 뼛속까지 시린 고통을 안고 살았다. 내 놈은 따뜻한 방구들에서 비단옷을 걸치고 있을 때 나는 이 상처의 고통과 내 놈에 대한 배신감으로 밤마다 이를 갈며 지새웠다. 억새의 외침에 대청마루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내 놈이 내게 한 짓은 100번이라도 참고 또 참을 수 있다. 허나 내 아내,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내 여인에게 손을 대려 한 그 죄만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때 억새가 품에서 작은 돈주머니를 꺼내 만석의 앞에 던졌습니다. 그날 내 놈이 나를 내쫓으며 던져주었던 돈이다. 내가 뿌린 씨앗이니 이제 내가 거둘 차례다. 여봐라. 이놈의 양파를 부러뜨린 뒤 당장 이 한양 땅에서 내쫓아라. 안 돼, 억새야. 제발 살려주시게. 모든 게 자네를 위해서 그랬단 말일세. 하인들이 만석을 끌고 나간 후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고맙소, 부인. 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저놈에 대한 미련과 분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이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진 눈빛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옛 현인들은 친구 사이의 깊은 우정을 일컬어 쇠처럼 단단하고 난초처럼 향기롭다 하여 금란지교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요, 난초의 향기를 앗아가는 것은 모진 설이입니다. 만석은 재물이라는 뜨거운 불에 우정의 쇠를 녹여버렸고 배신이라는 찬 서리로 의리의 난초를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억새는 폐허 속에서도 진심이라는 씨앗을 품었고 마침내 월향이라는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지요. 어쩌면 인생이란 좋은 씨앗을 심을 땅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 내가 딛고 선 이 척박한 땅에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선택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억수였다면 친구의 배신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